1997년 12월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예일대 대학원생 토니카 젠킨스가 체포됩니다. 그녀는 완벽한 추천서와 졸업한 대학에서 받은 만점의 학점으로 매달 지원되는 장학금 혜택을 받기로 하며 입학한 미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한 추천서와 훌륭한 성적, 장학금 때문에 체포되게 되었지요. 그녀는 오하이오에 있는 전문대학을 입학한 적은 있지만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추천서와 완벽한 성적표도 가짜였습니다. 교수들은 금방 그녀가 수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고 수업은 물론 시험날에도 결석을 했지요. 그녀에 대한 의심은 그녀의 지원서를 다시 확인하게 만들었고 모든 서류들이 위조되었음이 드러나자 그녀는 체포되었습니다. 위조된 지원서로 받은 장학금도 있었기 때문에 2급 사기 및 1급 절도 혐의였습니다. 체포 중 도주를 시도한 혐의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젠킨스는 1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요. 재판이 열리는 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법정으로 오다가 한 남자에게 납치당한 후 몹쓸 짓을 당했고 트렁크에 감금당했었다. 라는 핑계를 댔지만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는 거짓말들이 너무도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려났냐고 하니 갇혀있을 때 갑자기 트렁크 문이 열리길래 그냥 나왔고 범인은 사라지고 차 안에 열쇠도 꽂혀 있어서 그냥 운전해서 집으로 왔다고 하질 않나.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트렁크에 갇힌 채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는 자신이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그걸 왜 찍은 사람이 아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변호사 사무실에 우편물로 도착했다고 하네요. 결국 재판일에 출두하지 않았는데 그 핑계라고 댄 이유가 너무도 말도 안 돼서 이 일로 3주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토니카는 그 3주도 조용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문을 채취하려는 교도관을 공격까지 했다고 하네요.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토니카는 2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납니다. 예일대학원에 그녀가 가짜 입학서류를 내고 매달 받은 장학금 총 1만 6천 달러를 반납해야 했음은 물론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자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토니카는 다음엔 한 단계 더 스케일이 커진 범죄를 저지릅니다. 공범도 있었지요. 무려 본인의 친엄마인 토니카 클레멘트입니다. 엄마랑 딸이 이름이 같으니 편의상 이제 토니카의 엄마라고 언급하겠습니다. 2000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토니카와 그녀의 엄마는 무려 약 10kg의 불법적인 약물을 거래하려 한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사려고 만났던 사람은 사실은 불법적인 약물을 거래하는 업자가 아니라 위장 수사를 하고 있던 연방요원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체포된 지 한 달 후인 2000년 8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후 24시간 위치가 모니터링되는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오하이오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재판은 2001년 4월로 잡혔고요. 그들은 판매를 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약물을 거래한 것이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처지였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니 초조해진 토니카는 사촌인 카일에게 연락을 합니다. 카일도 불법적인 약물에 관련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지요. 전직 거래상이었고 중독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록 후 건설업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살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토니카는 카일에게 전화하여 자신과 비슷한 체형이나 외모의 여자를 찾아달라 합니다. 그들은 차를 같이 타고 돌아다니며 적당한 인물을 물색하다 멜리사를 발견합니다. 멜리사는 불법적인 약물 중독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멜리사에게 접근하여 보험 관련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도와주면 1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토니카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멜리사는 흔쾌히 수락을 하고 함께 치과로 갑니다. 혹시 지문이 남으면 안 되니 멜리사에게 장갑도 끼게 하고 필체로 발각되면 안 되니까 접수 서류는 토니카가 직접 작성하는 나름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4월이라 겨울 장갑을 낀 게 병원 직원들의 눈에 확 띄었다는 점만 빼면 치밀한 계획이긴 했던 것 같네요. 토니카의 이름으로 멜리사는 치과 진료를 받고 카일이 근처 ATM기에서 뽑아준 100달러를 받는데요. 토니카와 카일은 자신의 집에서 불법약이나 하자며 초대합니다. 중독자였던 멜리사는 흔쾌히 오케이 하며 그들의 지하실에서 같이 어울립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시 토니카만 잡화점에 들렀는데요. 그녀가 산 것은 일회용 장갑과 쓰레기 봉투, 표백제였습니다. 약에 취해서 다음날 깨게 된 멜리사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갑자기 두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심한 구타를 당합니다. 토니카는 무언가 약물을 가져와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멜리사는 실제로 쓰러진 채 죽은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토니카의 계획은 처음부터 보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토니카는 자신의 발목에 있던 모니터링 발찌를 멜리사의 발목에 채우고 카페트에 말아 시신에 불을 지를 거라 말합니다. 멜리사에게 토니카의 이름으로 치과 진료를 받게 했던 건 보험 사기 때문이 아니라 치과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발목에 있던 전자 발찌와 치아 기록으로 멜리사의 시신이 토니카로 알려지면 자신은 약거래 사건으로 받게 될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카일을 이 일에 끌어들인 것도 전과자인 카일이 전자발찌를 불법적으로 푸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토니카가 정확히 무슨 일을 벌일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던 카일은 더 이상 이 일에 연루되길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멜리사가 죽거나 의식이 없다고 생각한 토니카는 지하실에 멜리사를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고 그 사이에 멜리사는 미친 듯이 도망쳐 거리로 나섭니다. 길 건너편 KFC 매장으로 살려달라며 피투성이가 된 채로 들어온 멜리사를 보고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 앞에 겁도 없이 토니카가 나타나 욕설을 퍼부으면서 멜리사는 자신의 집에서 돈을 훔쳐간 도둑이라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멜리사는 의식을 잃기 전 맞은편에 있는 집의 지하실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토니카가 구타하며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한 것은 인슐린이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낮출 때 쓰이는 것으로 정상 혈당 수치인 사람에게는 저혈당 쇼크를 일으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위험한 약물이지요. 멜리사의 진술과 토니카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로 토니카와 카일은 체포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같이 불법적인 약물을 하며 어울렸는데 멜리사가 그들의 집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다 잡혀서 구타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축소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멜리사의 진술과 그들이 같이 갔던 치과 직원들의 증언 등으로 그들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나중에 카일도 토니카를 더 이상 감싸주지 않고 증언을 바꿨다고 하고요. 이 사건으로 후에 카일은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토니카와 토니카의 엄마에겐 이미 플로리다에서 불법약 거래건으로 인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바로 이 재판을 피하기 위해 멜리사를 없앨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먼저 열린 약 관련 재판으로 토니카는 22년형을, 엄마는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역 중에 열린 멜리사의 살인미 수사권 재판으로 토니카는 추가로 20년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멜리사는 다행히 회복하여 약을 끊고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너무 좋은 것도 같지만 그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보면 진짜 바보 같기도 한 범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일에 그 창의성을 발휘했더라면 뭐가 되어도 되었을 것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